옛 한전연수원 무단 매입으로 문매를 맡고 있는 충주시가 의회 승인 없이 사들인 땅이 더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역사 왜곡 논란을 빚었던 보은 훈민정음 마당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일부를 뜯어고치고 이름도 바꿨습니다. 폐기물을 논밭이나 공장 창고에 불법으로 쌓아놓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처벌이 강화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옛 한전연수원 건물과 땅을 무단 매입해 문매를 맡고 있는 충주시가 의회 승인 없이 사들인 땅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엔 매입 절차가 끝나기 전에 의회 승인이 없다는 걸 알았는데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 실수였다는 해명이 무색해졌습니다. 정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디요? 수안보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 충주시가 매입하려는 땅은 옛 한전연수원 외에 21필지가 더 있습니다. 해당 토지들의 거래 내역을 모두 확인해 봤더니 놀랍게도 2필지의 소유권이 최근 충주시로 넘어간 사실이 추가 확인됐습니다. 한전연수원과 마찬가지로 시의회의 재검토 결정이 나온 이후 맺은 계약이었습니다. 2필지 모두 옛 한전연수원과 맞닿아 있는 땅인데요. 원래 땅 주인이 숙박시설을 지으려다 포기하면서 수년 동안 이곳 주민들이 무상으로 농사를 지어온 곳입니다. 충주시는 주차장 조성을 위해 면적이 1,101제곱미터인 땅을 감정평가액 기준 4억 9,500여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그분이 이제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충주시에서 신축 건물에는 온천수가 유입이 안 된다고 허가가 나지를 않는다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계획을 전면 취소 또는 보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두 땅의 매입 과정은 이미 등기가 끝나 되돌릴 수 없었다던 옛 한전연수원과는 다릅니다. 충주시가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접수한 건 지난 4월 8일, 그리고 등기 완료 통보를 받은 건 8일 뒤였습니다. 충주시 주장대로라면 등기 접수 이틀 뒤인 4월 10일 의회 승인이 없다는 걸 안 만큼 등기를 취하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대금이 넘어가기 전이라 미룰 수 있었는데도 강행했습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다른 곳에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것에 서로 약정을 해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한 대로 4월 1일자로 협의 취득이 등기는 이 뒤에 났지만 계약이 완료된 상황이라 저희가 그때 취소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무단 매입은 고의가 아닌 실수라던 기존 해명까지 흔들리는 상황. 불안한 주민들이 어렵게 유치한 사업의 무산만은 막아달라고 호소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 수안보 도시재생 뉴질 사업에 대한 중간 평가에 나섭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한글 창제 주역으로 조선시대 승려 신미대사를 내세워 역사 왜곡 논란을 빚었던 보은 속리산 훈민정음 마당이 결국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논란이 됐던 역사 왜곡 시설물은 수정됐지만 맥락 없는 관광시설은 여전히 수십억 예산 낭비에 전형이 되고 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보은군이 51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 정의품속마당. 문제가 된 테마는 동상들이 질비하게 늘어선 훈민정음 마당 일대였습니다. 지난해 조선 초기 승려이자 보은과 관련 있는 인물인 신미대사를 훈민정음 창제의 주역으로 소개하면서 역사 왜곡 비판의 중심에 섰습니다. 돌아다니던 가짜책이 원각 선정 속보의 내용이 8년 전이니까 그거 짜깁기 해가지고 창제 8년 전에 세종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정말 이제 엉뚱하게 왜곡이 된 거죠. 역사 왜곡 여부, 시정으로 인한 예산 낭비 여부와 관련해 감사를 벌인 감사원은 보은군이 행정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며 관련자 4명에게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1년 4개월 넘게 실시한 용역에 시설물 문안이나 신미대사 등 17명 동상 대상 선정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 수렴, 설문조사, 주민 공청의 내용이 빠져 있었고 조례에 따라 동상 대상 인물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을 통해 선정하고 심의위원회도 거쳐야 하지만 이 절차 또한 빠지고 단순히 동상 디자인에 대해서만 심의를 거친 것입니다. 보은군은 4,400여만 원을 추가로 들여 문제가 된 시설물 문구를 수정했고 훈민정음 마당도 정의품속 마당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합니다. 선정 기준이 모호한 동상들이 즐비하고 한글 창제 관련 마당에서 한글 관련 단체들 요구로 세종대왕 동상은 아예 빠지게 됐습니다.
보은군은 훌륭한 업적을 지닌 신미대사의 업적을 재발견해 관광객을 집객하려는 취지였다지만 고증도, 주민 공감도 다 무시한 행정으로 오히려 훈민정음 보급과 학문에 크게 이바지한 신미대사 업적에 누가 됐다며 주민들은 우려합니다. 사람들의 관심도도 멀어지게 되어서 가짜래 이런 말을 듣게 되고 오히려 신미대사의 그 조명받아야 될 그런 부분들이 빛이 바래지는 측면이 있어서 안타깝죠. 문제가 된 문구는 수정됐지만 여전히 맥락 없이 동상만 덩그러니 놓인 이 시설은 주먹구구식 행정과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가 됐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충북도 내 초등학교들이 등교 수업을 앞두고 학사 운영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20학급 이상 초등학교는 같은 날 전교생의 3분의 2 이상이 등교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학교별로 시차 등교는 물론 학년별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놓고 학부모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학교마다 학사 운영 방식이 다른 데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가 27명을 넘지 못하도록 한 도교육청의 방침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당분간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산발적 감염이 계속되면서 대중교통 감축 운행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시외버스는 198개 노선의 운행 횟수가 971회로 50.3% 줄었고 고속버스는 7개 노선의 운행 횟수가 80회로 44% 감소한 상태입니다. 도내 시군을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797개 노선의 운행 횟수가 8% 감소한 가운데 청주 시내버스 운행 횟수가 23.4% 줄어 감축폭이 가장 컸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 논밭이나 텅 빈 공장 창고를 빌려 불법 폐기물을 쌓아놓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 특정할 것 없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다 보니 결국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까지 개정됐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제천의 한 공장 창고. 줄줄이 묶인 폐기물이 천장까지 한가득 쌓였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미처 정리하지 못한 폐기물이 나뒹 겁니다. 이곳은 폐목재를 재활용하는 업체로 허가받았지만 목재 대신 전선이나 건설 자재와 같은 폐기물을 무단으로 들여왔습니다. 모두 1,700톤가량으로 가림막을 친 뒤 화물차가 드나드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주민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저 울타리를 기존에 2m 쳤어요, 함석으로. 4m 쳤다고 나더러 그러더라고. 한번 가보라 그러더라고. 뭐 혹시나 했지. 딱 털고 나니까 막 그 정도 재이는 게. 문제는 현장에서 적발해도 한 번 들어온 폐기물을 다시 내보내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업체나 땅 주인이 적법하게 처리해야 하지만 미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 이 업체 또한 최초 신고 뒤 6개월 동안 과태료와 행정명령을 6차례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조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치편까지 가야 되는데요. 제천시가 먼저 이 폐기물을 처리하고요. 그 비용에 대해서 행위자와 토지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사법 처리를 해도 집행유예나 벌금에 그치는 데 비해 이득은 막대하다 보니 곳곳에서 비슷한 사례가 잇따랐고 결국 폐기물 처리 배출 기준을 강화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내용이 새로 추가된 개정법이 마련됐습니다. 이게 최대 3배까지 해당하는 금액과 폐기물을 실제 제거하는 데 소요되는 원상 회복 비용을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전국적인 문제로 떠오른 폐기물 무단 투기. 잇따르던 불법을 멈출 개정법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보은의 한 농공단지 업체에서 세정제가 유출되면서 하천은 거품으로 뒤덮이고 물고기는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벌써 4번째인데 보은군은 뒤늦게 후속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하천이 새하얀 거품으로 뒤덮였습니다. 빗줄기에 하천이 불면서 거품도 걷잡을 수 없이 부풀어 오릅니다. 인근 농공단지의 한 업체에서 세정제가 유출되면서 개울을 타고 하천으로 흘러든 것입니다. 하루가 지난 뒤 다시 가봤더니 군데군데 거품은 여전하고 폐사한 물고기 떼가 떠올랐습니다.
진짜 이게 눈을 확게 죽은 상태니까 진짜 무지하게 참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물을 안 대주고 있어요. 물을 못 대게 해, 눈에다가, 현재까지는. 주민들은 농사는 물론 식수와 가축을 키우는데도 영향을 미친다며 우려가 큽니다. 해당 업체로부터 세정제가 유출된 것은 벌써 4번째. 3차례 적발됐고 이 가운데 2차례 벌금형을 받았지만 개선된 것은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사업장 정리 과정에서 벌어진 단순 실수였다는 입장. 빈통이 유출시게 되니까 찍어서 잘 이렇게 올려가지고 되는데 뭐 두대씩 막 찍으니까 막 터지잖아요. 거기서 이제 흘러가지고. 주민들은 보훈군에 대책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답은 폐수 배출 시설이 아니라 지도 점검 권한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훈군은 지난 2015년 첫 유출 이후 5년 만에 새로 들어올 사업자에게는 방지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장 탱크를 갖추게 한다든가 비가림 시설을 이렇게 설치를 하게끔 한다든가 원료가 이제 바깥으로 유출되지 않게. 또 이번 유출건과 관련해 시료 채취 결과가 나오면 수사기관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충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과수화상병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현재까지 충주와 제천 지역 과수원 100곳에서 과수화상병 의심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간이 검사 결과 60곳 34헥타르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음성 판정된 7곳을 제외한 나머지 33곳에 대해서도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간이 진단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지자체의 양성 판정 시료를 대상으로 정밀 진단을 벌여 현재까지 34곳을 확진 판정했습니다. MBC 충북 다큐멘터리 살처분 신화의 종말이 휴스턴 국제영화제 단편 다큐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살처분 신화의 종말은 지난 2018년 방영된 MBC 충북 창사 48주년 특집 다큐멘터리로 구제역 같은 가축 질병을 살처분만이 아닌 백신과 같은 과학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큐멘터리를 연출한 김영수 PD는 코로나 시대를 겪어본 인류가 동물의 전염병에도 경각심을 가진 것 같다며 이때까지 제기하지 않았던 문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된 것 같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충주시가 현대엘리베이터 건축 허가를 승인했습니다. 충주시는 총괄 행정지원 체계를 구축해 예정보다 20일 빠른 지난 21일 신공장 건축 허가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충주시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지난해 5월 충주 5산업단지 이전을 결정한 후 행정 절차를 지원해왔습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